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글로벌 식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오늘만큼은 정말로 안녕히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전날 나왔던 애플 팀 쿡 CEO의 발언을 빌미로 해서 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핵심만 요약하자면 이런 말을 내놓은 건데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의 급등세에 다시 한번 트리거가 되어줬고요. 나스닥 지수가 1.9%나 뛰어 올랐네요. 26,500선 레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약간의 수급 쏠림 혹은 이 개별적으로는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주 강했고요.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의 주도주들 AI 인프라 혹은 반도체 하드웨어 진영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이 국제 유가가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어제 워시의 데뷔 이후에 지금 월가로부터 들려오고 있는 다양한 진단들에 대해서도 오늘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빅스 지수 한번 볼까요? 10.3%의 마이너스로 16대 중반 수준까지 오늘 크게 후퇴를 하고 있고요. 공포탐욕 지수는 37레벨로 조금 반등 시도를 하면서 이제는 중립 구간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상대로 축구 경기를 가지죠. 그동안은 멕시코를 상대로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지금 한국은 정말 역사적으로 트렌디한 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길 수 있길 희망해 보면서 저희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식스 지금 출발해 볼게요.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과 가장 중요했던 재료들을 정리해드리는 클로징 킥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강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에서 나스닥 지수가 특히 1.9%의 플러스 26,517선을 회복해내고요. S&P 500 지수도 1%의 플러스로 7,500선을 터치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네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2% 가까운 아웃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소폭 올랐던 반면에 WTI는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간 유가에 반영됐던 위험 프리미엄이 빠르게 거치고 있다라는 흐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는 강했던 가운데 비트코인에서는 자금이 이탈하는 흐름,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기술주로 좀 유입된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4.9% 마이너스를 가리키면서 63,000달러 선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전일 케빈 워시의 이 매파적이었던 FOMC 내용을 소화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던 10년물 금리는 오늘 다시 4.45%대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잠시 후 뒤에서 살펴볼게요.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헤드라인들 보겠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OU를 체결을 하고 이제 휴전 이행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도 점차 정상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2달간 이어졌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체제가 사실상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JD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란이 최근 이틀 연속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루 사이에 1250만 배럴의 원유가 해협을 통과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전쟁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회복한 걸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찾아보니까 2월 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1,400만 배럴이 통과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250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의 그 레벨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이번 주에 차질 없이 이행이 된다면 향후 30일 안에 원유 수송량은 전쟁 이전 수준의 50%까지는 회복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노동시장 데이터도 볼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에 22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주 대비했을 때 4천 건 감소한 수준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인 22만 5천 건이니까 거기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실업자 수가 역사적인 이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20만대 초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주간 실업 건수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해고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중동 전쟁과 고유가 여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제 어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데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시장이 어제는 좀 놀라는 듯 반응을 보였지만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털고 일어났죠. 월가에서는 워시의 등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서 진단을 내놨더라고요. 어제 워시 의장의 메시지를 unambiguously hawkish하다. 그러니까 모호하거나 애매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하겠다. 이 부분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어제 2년물 금리의 급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장의 이러한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좀 흥미로운 움직임은 장기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30년물 금리가 최근 2개월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워시 의장이 2% 물가 목표 달성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 특히나 연준의 체제 개혁을 위해서 5개의 타스크포스 팀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힌 점, 이 모든 것들이 장기물 금리를 안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장기채 금리는 곧 미래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물가가 계속 매년 5%, 6%씩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0년 만기 국채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높은 이자,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만 이 국채를 살 만한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채 금리는 높아지는 겁니다. 장기물을 기준으로요. 반대로 워시 의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2% 물가 목표 달성하겠다라고 어제 거듭 강조를 했죠.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방치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장기채를 사기 시작하는 거고요. 사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자, 이제 기업 이슈로 넘어가서요. 지난 수년간 AR 경쟁에서 뒤처져 있던 인텔, 요즘에 주가도 그렇고 이제 회사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 가지 발언에 힘입어서 주가가 장중에 10% 이상 급등세를 연출하더라고요. 인텔과 애플 간의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능한 전임 대통령들이 미국 경제를 당연하게 여긴 결과 대만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반도체 공장을 가져가게 됐다. 애플은 인텔과 협력해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텔이 최근에 엔비디아 유치를 시작해서 머스크의 테라페 프로젝트에도 합류를 하게 됐죠. 이 테라페 프로젝트는 인텔 파운드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애플 수주까지 따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애플이 실제 인텔의 파운드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또 인텔 파운드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객 확보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계약의 규모를 물론
물론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시장이 인텔에 부여하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게 되는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만 전해진 거고 인텔과 애플은 언론 논평에 대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공식적인 발표 혹은 최종 계약의 성사 여부를 우리가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간밤의 주가는 133달러대의 급등으로 하답을 했네요. 지금까지는 지금 선행 PER 기준으로 인텔의 밸류에이션이 138배로 매우 비싸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업종별 등락 확인해 봅니다. 오늘은 강세 업종이 아주 확연했습니다. 기술주 그리고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반도체주들과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세 개의 업종이겠죠. 기술주가 3%대의 급등 그리고 소재와 에너지 섹터의 약세는 이어집니다. 에너지주가 1.4%의 마이너스. ETF들의 시세를 볼까요? 자, 반도체주들의 랠리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6%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트래킹하는 속스 ETF는 6.6% 점프를 했고요. 또 다른 반도체 상품 SMH도 5.7%의 플러스,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싹스리 무려 19%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상품들도 오늘 초록불을 켜내는데요. XLK와 VGT, IWY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종목들 2%에서 3%대의 강세 흐름을 연출해냈는가 하면 오늘 신흥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EEM 그리고 대만과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EWT와 EWY는 각각 4%, 6%대의 급등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종목들의 시세를 볼까요? 먼저 스페이스X. 자, 이제 이틀 연속 매물 출회가 나옵니다. 물론 올랐던 것에 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3.5%대의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네요. 다만 긍정적인 의견은 또 전해졌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401달러를 제시하는 IB가 나왔는데요. 다만 부담이 됐던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어제 마이클 버리가 3조 달러에 달하는 이 기업 가치에 의문을 표하면서 공매도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유혹을 언급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주가는 185달러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애플 팀 쿡 CEO의 인터뷰 기사 그것이 공개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강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처음 겪어봤다. 더불어 공급 부족에 따른 반도체 가격 급등까지 진행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전체 반도체 시장 입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오늘 무려 8.7%또 뛰었네요. 1,133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고 로젠블렛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면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600에서 1,200달러까지 높여 잡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 저장장치 기업들도 강했는데요. 샌디스크가 11.5%, 웨스턴 디지털이 4.6% 정도의 플러스, 마벨 테크놀로지도 볼게요. 키방크가 AI 맞춤형 반도체, 다른 말로 ASIC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260이었는데 이제는 385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7.3% 뛰어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3% 가까운 강세를 연출했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콜옵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팀쿡 CEO의 발언 영향도 함께 받아갔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4.9% 가까운 플러스, 주요 기관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SIC 수요 증가세가 둔화 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주가는 410달러 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죠. 퀄컴은 투자자의 날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퀄컴의 주가는 6.2%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AI의 최대 병목 전력이죠. GE 버노바의 주가도 오늘
5.8%의 점프였는데 번스타인 측에서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 AI 컴퓨팅 확장이라는 거대한 구조적인 흐름 안에서 교차점에 서 있는 기업이다. 그 모든 것들의 수혜를 함께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5.8% 뛰어오른 1,109달러 선에 안착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작은 혹은 SMR 기업들 역시도 탄력이 아주 좋았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13.5% 급등세를 연출했죠. 뉴스가 있었는데 파라곤과 SMR 전력 모듈용 HIPS 안전 시스템 최종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발표가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그 이외에 오클로 등의 SMR 기업들도 다 함께 동반 강세를 연출해냈네요. 테슬라도 1%의 플러스였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옵션 만기를 맞아서 파생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스페이스X 옵션 시장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급 공백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가 오늘 M7 가운데에선 특히나 강했는데요. 자체 AI 반도체를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프리스가 그리고 AWS 클라우드가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1% 성장할 거라고 발표한 점도 고무적이었네요. 클로징 킥이었습니다.